그러면 공모가 30만원 기준 시총이 70조입니다. 더블을 가면 140조예요. 따상을 가면 180조예요. 따상을 갈 수 있을까? 180조? 더블은 갈 수 있을까? 더블은 진짜 미쳤다고 마음먹고 시초가로 올려 붙여버리면 갈 수는 있을 텐데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생각엔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보고 있지. 아마도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우리 약간 뭐 나쁘게 말하면 희망 고문, 뭐 좋게 말하면 이 주식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종목이 막 올라가면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상하가 가면 얼마지, 한 번 더 가면 얼마지, 막 이러면서 부푼 꿈을 이제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보혜씨 타이슨이라고 알아? 진짜 몰라, 타이슨? 골프 선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헤비급 챔피언을 했던 골프 선수인데, 타이슨의 명언이 있어. 뭐 진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으니까 유명해졌겠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링 위에 올라와서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나는 그 말이 진짜 명언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의 반전이 참 재밌으면서도 너무 맞는 말이야. 우리는 살면서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어. 근데 막상 이제 타이슨과 링 위에 올라가면 처맞는 것처럼 그 희망이 아니었구나라고 늘 좌절하는데, 주식에서 늘 그래. 이렇게 상한가를 곱해 보는데 막상 거기 못 가는 거지. 이 화면을 내가 보고 있었어. 이 화면이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 주가 시뮬레이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의 현재일 수도 있지. LG에너지솔루션을 이제 사신 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공모가가 30만원.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공모가 더블이라 그러잖아. 공모가 더블 가면 60만원. 그 다음 이제 따상이라 그러지. 따상 가면 78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더블 가면 100%고 따상 가면 160%입니다. 그럼 만약에 100주를 받았다. 근데 100주를 받은 분들은 거의 없죠. 100주 받으려면은 한 15억 정도 넣었으면 됐겠네요. 참고로 저는 몇십 주 받았습니다. 오늘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균등 배정은 한 주를 받았고요. 비례 배정은 40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41주 받았는데 이거 마지막 날까지도 안 넣을까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모아서 넣어서 41주를 받았는데, 그러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냥 한 주라고 보세요.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만약에 공모가 상한가를 갔다, 얼마를 버는 거예요? 당연히 30만 원을 벌죠. 왜? 공모가가 30만 원이니까. 공모가에 더블 가면 30만 원 버는 거죠. 얼마 투자해서 균등 배정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투자해서 한 주를 받아서 30만 원짜리가 더블 가서 3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죠, 사실은. 15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하루에 버니까. 근데 저는 주식 투자자니까 주가도 눈에 보이지만 시총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공모가 30만 원 기준 시총이 70조입니다. 더블을 가면 140조예요. 따상을 가면 180조예요. 따상을 갈 수 있을까? 180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블은 갈 수 있을까? 더블은 진짜 미쳤다고 마음먹고 시초가로 올려 붙여버리면 갈 수는 있을 텐데 그 후유증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적정 시총은 한 진짜 100조로 봐요. 제가 뭐 100조 대장 100조 막 얘기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딱 100조 정도 가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100조를 가도 얘가 3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50%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한 주 갖고 있다면 30만 원짜리가 45만 원, 15만 원 버는 거죠. 150만 원 청약에서 15만 원, 10%죠.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10%. 근데 이제 15만 원으로 뭐 할 건데? 삼겹살에 소주? 아니면 등심에 맥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 배정 한 주 받은 수익금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근데 수익률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제 예상엔 한 50%의 수익률인 시총 100조 정도, 여기 지금 표에 있는 시총 100조에 주가 45만 원 정도가 제가 보기엔 적정한 그 시총 형성이라고 보고, 만약에 더블 60만 원에 140조면 LG에너지솔루션 140조? 만약에 정말 미친듯이 따상? 180조? 시총이라는 건 분명히 부담감이라는 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거금 환불 때문에 그래요. 증거금 환불이 내일 돼요. 장전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막 150억
100억, 50억, 30억, 10억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원래 주식 하시는 분, 저처럼 원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신규 유입된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주식을 안 하던 분들 또는 원래 주식을 하더라도 주식은 뭐 한 5억을 했는데 요번에 이 LG에너지솔루션 들려고 50억을 들어온 거지. 그럼 과연 주식을 안 하던 예수금이 들어온 게 100% 다 나갈 거냐의 문제죠. 저는 100% 안 나갈 것 같은 거지.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에선 호재다. 그럼 시장에서 악재는 없어? 악재도 있어요. 뭐 악재는 이 100조짜리 예상에서 100조짜리 시총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는 것 자체가 이게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시장에서 악재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자체만으론 타이밍 좋았죠. 어제 청약 끝났는데 오늘 딱 보니까 올랐습니다. 지수가.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수 오르기 전에 내가 깜빡하고 말 안 할까봐 자수. 저는 자수를 좋아하는데 보혜씨 눈치챘구나. 보혜씨가 보자마자 웃네. 자수하겠습니다. 뭘 자수하냐면 어제 DY 신청하신 분한테 치킨 한 마리 늦었지만 드릴게요. 댓글 다세요. 왜냐면 제가 어제 정확히 기억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반성하려고 하는 걸 보여드리냐면 내가 뭘 놓쳤지. 주식은 한 종목으로 절대 인생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뭘 잘했지? 뭘 못했지를 알아야지 내가 바뀌는 거죠. 한 종목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지 내 인생이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뭐 사야 돼요? 그거 하나 안다고 바뀌지 않아 인생. 또 지금 대세 하락장이면 다 팔아야 돼요? 그거 안다고 인생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세 하락장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DY는 제가 어제 놓친 거 오늘 바로 캐치를 했죠. 왜냐면 얘는 내가 어제 봤을 때 DI하고 DI 파워가 기업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주회사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진짜 좋은데 파워도 낮고 그리고 차트도 좋은데 지주회사고 뭐 얘가 얼마나 큰 자료가 있겠어? 라고 하고 패스를 했던 거죠. 탑3에 안 넣었던 거죠. 근데 오늘 왜 오르지 하고서 뭘 놓쳤는지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원래 이런 재료는 있었겠죠.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 DY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핵심 수혜주 초저평가 상태.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DY에 대해 자율주행 레벨4 핵심 기술 현대차 독점으로 공동 개발, 제2 테슬라와 불리는 리비안의 부품 독점 공급, 어쩌고 이게 20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약발을 제대로 먹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간 관계상 재료는 많이 아시겠죠. 근데 궁금해요. 어제 이 DY를 상담하신 분이 이 DY의 자회사 중에 이 자율주행 관련 주가 있어서 체크를 하신 건지 그러면 진짜 고수신 거고 저는 어제 그걸 체크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종목 선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3박자에서 차트도 완전 정별로 괜찮고 재무제표도 괜찮았는데 이거 지주회사고 이게 뭐 특별한 재료가 있겠어 싶었는데 자율주행 관련으로 팍 떠버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 선정 못한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또 보시는 분들 중엔 복습을 할 때 제가 뭐 한 10개에서 15개 사이 종목 상담하니까 집에서 복습하시면서 저는 체크를 못했지만 DY 되게 좋네라고 하신 분들은 사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습까지 했고 이제 지수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수는 오늘 거래소는 0.72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2.66. 양봉의 모습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시장에서 뭐라고 썼냐면 어제 종가까지 코스닥이 9%대가 하락을 했거든요. 월봉으로 전환해서 보면 코스닥을 월봉으로 전환해서 보면 아래 꼬리를 단 거 말고 종가 기준으로 10% 월간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빠진 건 2018년 10월 그리고 또 있나 봤더니 없어요. 언제까지? 금융위기 2018년 10월까지. 그러니까 2008년 10월에 월간 30% 빠졌고 2018년 10월에 20% 빠졌고 근데 10% 이상 종가 기준으로 빠진 거는 최근 이 두 번밖에 없어요. 금융위기하고 2018년 10월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빠졌던 건 아래 꼬리를 많이 달고 예를 들어 코로나 저점인 2020년 3월에는 아래 꼬리 저점은 마이너스 30%인데 종가는 마이너스 6%예요. 그래서 보통은 10% 이상 빠지지 않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간다. 여기에 차관을 한다면 지금 코스닥 지수는 사실 1월달 저점 마이너스 10% 찍었고요. 오늘 종가 기준 7%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1월달 장이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이면 설 연휴잖아. 그러니까 6일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 6일 동안 추가 하락을 해서 10% 이상 빠지는 건 확률적으로는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13년이 지났어요.
156개월이 지났다고요. 12 곱하기 13. 156개월 동안 종가 기준 10% 이상 빠진 건 두 번밖에 없었다. 그럼 확률적으로 156분의 2는 100분의 뭐 한 1.5? 1.5%예요. 1.5, 15%도 아니고 1.5%. 그러면 10% 이상 빠지지 않겠다. 그럼 지금 많이 빠졌던 거네. 1월의 봉 차트도 아래 꼬리 좀 달고 이렇게 반등을 주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되는 시점이었는데 오늘 장대 앙봉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기분이 좋았고요. 또 하나 차트에서 말하고 싶은 건 거래소 지수도 11월 달 저점을 안 깨고 딱 그 지점이었고요. 또 코스닥 지수도 10월 초 저점을 안 깨고 딱 그 시점에서 반등을 준 게 다행스러웠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거래소 시총상위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위는 오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가 유튜버잖아요. 20만 유튜버. 빨리 20만 좀 만들어줘. 20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20만 유튜버인데 유튜버의 감은 있어요. 뭐냐면 썸네일이나 다른 영상들 보면 요즘 뭐가 많이 뜨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 전 국민이 관심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시장도 그렇죠. 왜? 내일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되잖아요. 뭐가 올랐어요? LG화학이 올랐네? 6%나? 삼성 SDI 4% 올랐네? SK이노베이션은 좀 덜 올랐고, 그리고 코스닥 시총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5% 오르고, LNF 3% 오르고, 첨보도 5% 오르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 이유는 LG 에너지솔루션 내일 상장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고, 또 대형주에서 오늘 특이한 건 금융주들이 좀 깨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벌고 있었죠.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근데 오늘 KB금융이 3% 떨어지고, 신한지주, 삼성생명 좀 대부분 떨어졌고요. 카카오페이가 매일 떨어지는 종목은 없습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이 없는 것처럼 매일 떨어지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반등 6%, 큰 기대하지 말자. 반등 6%라고, 반등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차트고요. 그리고 오늘 좀 크게 움직였던 건 넷마블. 오늘 게임주 엔터주 괜찮았거든요. 근데 게임주 엔터주가 괜찮았지만 다 같이 간 건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넷마블 9%는 얘 왜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 평소에 이렇게 답답하게 굴던 놈이 갑자기 텐션이 막 올라가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얘 오늘 왜 4% 왜 반등 줬지? 이런. 요 정도가 거래소 시총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볼게요. 거래 대금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바로 LG화학이 거래될 정도니까 역시 LG에너지솔루션 영향이에요.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영향이 오늘까지는 막 중구난방이야. 막 LG화학이 갈까? 아니면 삼성 SDI가 갈까? 아니면 에코프로비엠 첨보가 갈까? 그냥 상장되는 순간부터 LG에너지솔루션에 집중이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생각엔 시총 100조 정도를 평균을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100조 미만이면은 들어갈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니 아까 제가 시총할 때 이거 시총을 한번 다시 볼까요? 아니 시총 100조가 원래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450조예요. SK하이닉스가 아직 100조가 안 된다고 90조예요. 물론 100조까지 올라갔었지만.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100조가 넘었던 종목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밖에 없거든요. 어떤 종목도 100조를 넘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LG화학이 상장되고 100조를 넘어서 150조를 한 방에 간다고? 그러면 내가 기업 오너라면, 어떤 그룹의 오너라면 나는 모든 회사를 다 물적 분할시켜버릴 것 같은데? 왜? 아니 LG화학은 원래 있던 종목인데요? 원래 있던 종목인데 LG화학 자체로도 100조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두 개로 쪼갰어. LG화학이랑 하나의 회사를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두 개로 쪼갰어. 쪼갰더니 이미 LG화학은 50조야. 이미 50조인데 LG엔솔은 저조차도 보수적인 저조차도 한 100조는 갈 것 같아요. 50조, 100조, 150조가 돼버렸네. 150조가. 근데 만약에 얘가 LG에너지솔루션이 150조 간다고? 그럼 합치 200조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룹 총수들은 내일부터 전략회의를 해야죠. 모든 기업 물적 분할. 그래서 비판이 생기는 거고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걸 사실 몰라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제가 아마 김작가 TV였을 거예요. 김작가 TV 딱 촬영하러 갔는데 그 전날 LG화학이 물적 분할 공시다가 냈었거든요.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인적 분할도 아니고 뭔 물적 분할을 하냐고. 물적 분할하면은 기존 주주들한테 좋은 것도 없는데. 지금 기존 LG화학 주주들이 LG에너지솔루션 한 주라도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인적 분할하면 받죠. 그게 큰 차이가, 엄청 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기존 주주한테는 일도 좋은 게 아닌 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다음날 막 리포트에서 난리 났었죠. 어떻게 난리나? LG화학 기업 분할해도 더 좋다 막 이러면서. 더 좋대. 물적 분할하면 더 좋대. 그래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게 별로 아니다. 거래대금
또 LG화학이 지금 높아서 한 번 설명 더 했고, 뭐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 LG이노텍 기술주들 움직임이 많았고, DY가 여기도 있네요. 아까 제가 자진 납세했죠. 어제 이거 초이스를 못한 게 아쉬워서. 그 다음 오토행은 오늘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인데 1,400억짜리가 1,700억 거래되면서 상한가 여기까지 하고, 상승률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는 오토행은 근데 오토엔도 신규 상장 주면서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라기보다는 자동차 관련주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DY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관련. 그래서 자동차 쪽이 여전히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특징주들 보면 요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가 참 웃긴 차트예요. 딱 시초가, 오늘 차트가 어떠냐면 시초가가 6,130원, 그리고 딱 고기에서 왔다 갔다 했죠. 왜? 얘 상장 폐지한대. 상장 폐지하면 좋은 건가요?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얘는 뭐 나쁘진 않았어. 왜? 기존 주들은 오늘 17% 이상에서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이게 막 관리 종목 들어가고 이거 회사 나쁜 회사니까 상장 폐지예요 이게 아니고 잦은 상장 폐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 우리 회사 상장 폐지할래. 소액 주주도 귀찮게 하는 것도 보기 싫고 뭐 이러면서 그 우량한 회사들이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맘스터치 상장 폐지에서 17% 올랐는데 이거는 뭐 살 필요도 팔 필요도 없어요. 이걸 왜 사? 상장 폐지 된다는데. 그 다음 네오에이지 홀딩스 게임주죠. 그래서 오늘 게임주와 엔터지 반등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컴투스 홀딩스도 게임주, 그리고 로봇주, 에브리봇 로봇주, 넷마블도 게임주.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가 좀 강했다. 그리고 엔터주도. 그래서 제이 컨텐트리는 엔터주, 그리고 넥스트는 메타버스주. 그래서 오늘은 엔터, 게임, 메타버스. 근데 요거를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미국에서 굉장히 큰일, 어떤 일. MS가 블리자드를 80조 주고 샀다? 거기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왜 샀지? 메타버스의 컨텐츠를 위해서.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가 게임과 엔터다?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애들이 메타버스, 게임, 엔터다? 재료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치, 모두 다 아는 공개된 재료가치 분석하면 뭐야? 분석해도 돼요. 이렇게 하루 있다가 반영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LG에너지 솔루션이니까 제가 며칠 동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끝났네요. 100조에서 얼마나 더 넘게 올라갈지, 그러면 이제 좀 부담 가져야 되고, 또는 뭐 70조 공모가에서 막 공모가 부근에서 막 출발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자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공모가 부근은 말이 안 되죠. 왜? 전 국민이 한 주식밖에 못 받아갖고 제가 보기에는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주식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인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려는 물량보다 나 한 주밖에 못 받았어, 나 더 사고 싶어라는 물량이 제가 보기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지켜보고. 결론은 시장 쌍바닥, 딱 전저점에서 쌍바닥 위치에서 올라서 꽤 괜찮은 하루였고,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상장은 다음 주 목요일이지만 청약증거금 환불이 이제 내일이라서 오늘 쌍바닥 찍고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장될 때까지 청약증거금 환불된 게 우리 시장에 계속 남아있다면 호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 목요일날 정말 상장됐을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음 주 돼봐야 하니까, 그때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청약증거금 환불된 게 시장에 좀 남아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공식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 20분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어제 미증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강한 목요일 오전입니다. 우리 증시는 거래소는 딱 보합해서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라 조금 더 힘을 내면 의외의 강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지수는 작년 7월 이후 전저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며 역배열 상태인 점은 꼭 기억하시고 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 시총상위 보면 배터리 관련주 3인방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반면 그동안 강세를 지속했던 금융주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 1월 들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늘 2%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랜만에 4% 상승합니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 시총 탑10에 있는 게임주 3종목, 2차전지 3종목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 2종목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제는 오랜만에 7% 반등이 나오고 있으며 원익 IPS, 엔캠, 컴투스,
SM 등 4% 상승입니다. 코스닥 오랜만에 지수 1% 상승 나오면서 전반적인 업종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오늘 신규 상장 오토앤 한 종목 상한가이며 탑 30의 상승률은 8%로 최근 거래일 중 가장 활발한 오전장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단기 낙폭과대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제까지 코스닥 한 달도 안 지난 1월 월간 하락률이 9%대였는데 과거의 기록을 보면 월간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13년 동안 10% 이상 하락한 달은 2018년 10월 한 번이었네요. 156개월 동안 10% 이상 하락은 한 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1월의 코스닥 하락률도 아랫꼬리를 만들고 좀 더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확률은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랫꼬리 저점으로 보면 월간 저점이 10% 이상 하락 지점까지 급락한 달은 훨씬 많습니다. 이 모든 건 확률적인 접근이니 예외는 있죠. 2018년 10월의 월간 종가 기준으로 21% 하락처럼 말이죠. 오늘의 한 줄평, 이제 반등 좀 해보자. 모대성업 투자 화이팅!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새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1월의 첫째 주가 끝났으니 2022년의 반이 지나갔다는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과 목표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2030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 밸런스 뉴스에서 실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워라밸이죠. 제 일과 이 삶과 경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화 왔어요. 자기야, 나 일하고 있지. 나도 보고 싶어. 지금? 알았어. 당장 갈게. 지금 여자친구가 가방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식 관련해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직원들과 회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해에는 좀 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기 좋은 밸런스 에셋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제 올해 새해 목표는 직원들이 돈 많이 벌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밸런스 에셋 만들기니까요.